안녕하세요. 스타와 1대1 커뮤니케이션 텍스트로 질문하고 음성으로 답변받는 훈이의 재호석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텍스트로 질문하면 음성으로 답변받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델 자체가 10%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되어 있고요. 저희의 문제점의 출발점은 이제 CD를 구매하는 팬미팅에 참여하는 팬들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팬미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원 같은 경우에 4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아티스트를 만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날아오는 팬들, 그리고 조공문화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 하지만 팬들이 아티스트를 만나는 기회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아티스트들은 사생 팬들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70% 이상이 1천만 원 미만의 수익으로 불안정한 수익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SNS라고 하지만 많은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훈이는 이것에 비해서 편안한 소통, 그리고 1대1 소통을 통한 저작권 수익, 그리고 지금까지 90%의 답변율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하고 답변을 팬과 아티스트가 반반 나눠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팬은 답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한 번의 답변으로 두 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V앱과 달리 1대1 소통이라는 점, 그리고 스푼라디오와 기카TV와 달리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와 달리 확실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쇼케이스, 팬미팅을 제작하고 있으며 아티스트가 유입되면 아티스트의 SNS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원포유가 들어와서 활동했던 화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고 있는 팬들이 100% 타겟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15일 동안 걸어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훈이에 실제로 유입된 유료는 0.7%이며 유저당 수익은 560원, 그리고 데빌리 앤서의 6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들이 반응은 오빠 오늘 정말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답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팬들은 실제로 훈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지금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0개국에서 결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는 유저의 절반이 해외 유저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저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지표는 ARPPU, 즉 구매자당 수익률입니다. 구매자당 결제율이 처음에 3,600원 시작하여 현재 42,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서비스를 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지난달에 1,300만 원 정도의 결제액이 일어났고 이번 달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1,300만 원의 결제가 일어났지만 실제로 활동했던 아티스트는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아티스트는 5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의 결제가 일어났고 이번 달에는 2천만 원 정도의 결제가 일어날 예정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체결을 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업데이트할 내용은 팬 랭킹, 그리고 아티스트 랭킹을 통하여 플랫폼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번 시드라운드를 통해서 2억 원의 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1대1 소통에서 넘어서서 목소리 V앱,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이스,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도달할 수 있는 IT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답변 키 매트릭스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은 하루에 달리는 답변 숫자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하루에 달리는 답변 수가 1000개에 이른다면 연 결제액은 50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명의 코파운더와 그리고 3명의 파트타임으로 뛰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에서 20년 동안 종사한 분들이 훈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지금 스케일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엑소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갑자기 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답변료를 이제 아티스트들이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아티스트들이 맨 처음에 10,000원을 설정했다 답변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20,000원, 30,000원으로 올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들의 지표를 모아서 알고리즘 형태로 답변료가 수요와 공급에 올라가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티스트한테 답변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티스트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구조이고요. 아티스트들이 보통은 이제 팬들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답변 때문에 재밌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팬들과 소통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았다. 그리고 팬들이 소통하고 나서 바이럴 해주니 좋았다라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팬들이 이 글을 올릴 때요 갑자기 많은 글이 올라와서 자기께 이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도 이제 팬들은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72시간 동안 답변을 못 받게 되면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72시간. 지금 혹시 여태까지 진행했었던 연예인들이 어떤 저희가 보통 뭐 분류를 한다면은 인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밴드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급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급을 나누기 좀 어렵지만 인스타그램이 기준이 되고 있고요. 저희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보통 인스타 팔로워 4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드래곤이 이제 가장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질문 드리니까 사실 인기도가 높고 활동을 많이 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 내에서 팬들과 소통을 하면 사실 1대1로 대응해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의 플랫폼 자체가 한계가 어느 정도 좀 활동이 뜸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팬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연예인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저희가 좀 포지션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실제로 방송들의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신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스케줄이 끝나고 새벽에 돌아와서 답변을 남기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스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한 달 정도의 휴식기가 있거든요. 앨범을 준비하기 전에 그때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일 선상에서 여쭤보면요, 그 본질적으로 아티스트 영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영업 전략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저희가 우선은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사님으로 포함된 파트타임으로 뛰고 계신 분들이 이제 20년 정도 매니지먼트를 하셔서 그분들의 이제 동료였던 매니저분들이 제작사 또는 지금 각 매니저급 소속사의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여 명 정도의 엔터테인먼트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그럼 아티스트들이 얻어가는 인센티브는 긍정적인 인센티브에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한테 이제 접근할 때는 금전적인 것보다는 팬 관리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오빠들한테 또는 이제 팬들한테 가져가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영업적인 효과가 가장 컸고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소속사가 좋아하지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좋아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멘토진 질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슬렛의 최원재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 기반의 마을경제 오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제점의 출발은 너무나 많은 택배 물량입니다. 택배 물량은 1992년에 88만 건으로 출발해서 작년에 전국 물량이 23억 건을 돌파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전국 물량이 지금 41의 물량과 같습니다. 이런 너무 많은 택배 물량은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이 1992년에 만들어졌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배송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아주 극대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허브 투 스포크 방식에서 마을 단위로 공동 배송하는 허브 투 로케이션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마을 공동 배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에 다산 신도시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 마을 공동 배송 기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택배들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지 않고 마을에 있는 간이집화장에다 물건을 100개, 200개씩 한꺼번에 놓고 가면 마을에 있는 공동 배송 기사들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을 안에 있는 매장에는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도 배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직거래 유통을 할 때 농어촌이나 창고로부터 다량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마을 안에서 처리되는 모든 말단 배송을 이분들이 일괄 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로부터 출발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마을의 오토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송 마을의 증가 현황은 저희가 이게 2013년에 시작됐는데 서서히 증가하다가 15억 건을 돌파한, 그러니까 배송 한계 지점을 돌파한 시점부터 급격하게 성장해서 지금은 170여 개 거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0여 개 마을 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2021년이 되면 1000개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저희 플랫폼은 그 전국에 있는 공동배송을 통합 처리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자회사인 실버종합물류와 계약을 해서 우선 이 171개 거점에 차례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의 구성은 이따 보여드릴 이 전화웹이라고 하는 고객을 위한 통신 시스템이 있고요. 그 통신 시스템과 연결되는 인적 서비스, 마을에 거주하는 실버 인력, 그리고 청년 중국의 인적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묶여서 오토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고 이 두 가지로 지금 택배를 위주로 출발했지만 마을의 매장의 배달 대행이라든지 직거래, 공동구매, 우리마을 도우미 그 외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을 내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근거리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통신 시스템 전화웹을 보면 사용자는 그냥 전화를 거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럼 사무원이 받는 게 아니고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이나 개인 인증 절차 없이 나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름 뉴타운에 실제 적용되어 있는 전화웹이고 1811에 1416으로 전화를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택배 보내기, 민원, 정비세차, 각종 마을 안내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이 돌아가는 구성은 이렇습니다. 주민은 마을 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건 관리자 화면인데 마을 서비스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되고 마을 공동 배송 기사는 이 정보를 받아서 다양한 배송 서비스나 여러 가지 심부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그 중요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공동 구매는 주민들이 단체 주문을 합니다. 농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거 단체 주문하면 대량 배송을 주문을 받은 농어촌에서는 대량 배송을 해주게 되고 그 최종 배송을 마을의 통합배송기사가 하게 됩니다. 또 이 대상 상품은 농특산품이라든지 방과후 즉석조리식품, 일상생활용품 같은 택배로는 배송이 안 되거나 택배로 배송을 할 경우에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들이 공동구매의 대상입니다. 우리마을 도우미 서비스는 여기 실제로 돌아가는 저희 화면인데요. 딱 세 가지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사다 줘, 보내줘, 치워줘. 그래서 마을에 있는 그 근거리 배송기사들이 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커뮤니티 설문조사는 이제 이 전화를 걸어서 아파트 단지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아파트에서 필요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이 마을 전화 웹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유입 효과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 다양한 DB를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 플랫폼의 구조는 그래서 이 전화 웹 기반으로 마을 서비스 인력들이 돌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들을 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어서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 한 가구당 생활비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에 서울시 3일 인구의 생활비 구성인데요. 평균 연 4,800만 원이고 그 중에 마을에서 쓰는 가구당 생활비가 3,25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표준으로 삼는 아파트 단지는 2,000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2,000을 곱해보면은 연 650억이 되고 그 중에 10%가 우리 플랫폼에서 사용이 된다 하면은 저희 플랫폼의 시장 규모는 아파트 단지 한 개를 기준으로 연 65억이 됩니다. 2021년에 1,000개의 단지를 저희가 확보하게 된다면 이게 전체 시장 규모는 6조 5천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마을, 지금 170개 마을도 쭉 접목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마을은 미우타운닷컴이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킹 플랫폼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을들이 전부 별도로도 존재하지만 미우타운닷컴 내에 통합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의 정의와 비전은 저희 사업 정의는 마을 경제 플랫폼을 만들고 보급하는 겁니다. 저희의 비전은 마을 경제 플랫폼 사업의 창조적인 선도자가 되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집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이 되겠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프리퀀시를 잡는 그 신서비스가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좀 사람들이 자주 쓸 것 같은 기능인지 그런 좀 주시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택배가 기본이고요. 택배를 누구한테나 쓰기로 네, 택배를 보내주고 저희가 받을 때에도 이 마을 통합 배송을 할 때는 택배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배송 현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서 처리해주게 됩니다. 택배가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부록 서비스라든지 발표를 못 드렸는데 그 저희가 마을 쿠폰이라고 하는 소셜 쿠폰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쓸 수 있는 쿠폰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입 효과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그 프리퀀시를 늘리는 거는 아파트 단지의 각종 민원 서비스를 아파트 단지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사무실 전화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전화를 하면 화면이 떠서 거기서 민원 처리를 하는 거죠. 실제 그 이용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지금 기름 뉴타운하고 저희가 지금 아직 2개밖에 적용을 안 했어요. 176개 중에 기름 뉴타운하고 응암동 힐스테이트 2군데 적용했는데 기름 뉴타운의 예를 보면 지금 아파트 민원만 오픈했는데 하루에 한 20-30명 정도는 들어오고 있고요. 매일. 그리고 전체 사용자는 지금 제가 한 지난주에 체크해봤을 때 한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점점 늘려가면 이제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물류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요 설립할 때 건설할 때 그 단지 측에서 다 건설을 해주는 건가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 소형 물류 창고를 만들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협조적인 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대개는 월 한 2-3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냅니다. 그리고 가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실했을 때에 대한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분실했을 때 처리는 뭐 일반 택배 분실했을 때 처리와 똑같습니다. 과정을 추적해서 누가 분실했는지 찾아서 이제 변상을 해주게 되는 책임이고요. 근데 이 공동배송은 분실률이 일반 택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택배는 넓은 지역을 한 명의 택배 기사가 다양하게 담당하지만 이 공동배송에서는 한 명이 돈 하나만 담당하거든요. 분실률은 현저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기름 뉴타운 아까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어떤 투입이 나오고 이 정도의 비용이 나와서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몇 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전체 크기 얼마 정도다. 그걸 예시 기름 뉴타운은
이제 전체 170개 거점 중에서 가장 큰 단지고요. 1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거기서 공동배송 기사는 지금 40분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모든 서비스의 결제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수익,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수익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 그룹하고 이제 광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마을 하나당 이제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광고를 내는 걸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름주타운 하나만 오픈해가지고서는 의미가 없고 지금 한 30개 단위로 오픈을 하면서 광고를 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CJ의 자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거기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일단은 네. 오토라는 게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컨트롤을 하는 건데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직원들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네네네. 어쩌다 보면은 뭐 사다 쪽으로 하시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을의 사업자들하고 직원 교육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그 마을 매니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직원 교육을 위해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능경제인단 제총연합회라든지 이런 직무 교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데랑 협조를 해서 직원 교육을 스탠다드화하고 솔루션화하려고 합니다. 택배 같은 경우는 뭐 벌써 한 4, 5년 해왔기 때문에 스탠다드화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서비스들은 있습니다. 택배는 이제 매번 사실 같은 사람 볼 확률이 적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을에서 거주하는 이제 분들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최초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퀄리티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모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매니저거든요. 마을의 담당 매니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나가고 있고 그 매니저가 각각의 이제 서비스맨들을 관리하는 방식은 표준 모델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표준화했던 거를 기준으로 다른 서비스들도 이렇게 표준화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시스템을 담당하고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분들은 프로세스를 담당해서 정보를 시행하는 겁니다. 네, 그럼 멘토진 진행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있어주신 파소나이스의 최원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자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 스타스테이크입니다. 네, 간단한 회사 기호입니다. 저희는 현재 제품 1차 제품 개발이 완료돼서 자체 생산 설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설제 하시면 기본적으로 염화칼슘 아니면 염화나트륨 보통 생각하실 겁니다. 유명한 만큼 융빙성은 굉장히 좋은데 융빙하는 과정에서 염화이온이 생기게 돼서 철이 부식되고 식물이 말라 비틀어 죽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등 수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죠. 이에 따른 보수 비용이 오히려 고가의 친환경 제설제를 쓰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보다 크게 되면서 친환경 제설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염화물 베이스 제품들의 부식방지를 다량 첨가하거나 혹은 아세테이트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친환경성 그리고 융빙성은 모두 미비하고 가격은 또 비싼 그런 문제점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존의 문제점들을 연간 국내만 120억 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할 것이죠. 실제로 예코스트는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이라는 성분과 5가지 성분들을 혼합 교환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가사리 추출 성분이 친환경적인 제설을 가능하게 하는가? 먼저 이 친환경성인 측면에서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편은 사실상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굉장히 미세한 다공성을 가진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체는 환경오염 원인 물질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던 염화이온을 흡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친환경성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됐던 어떤 특정 물질과의 강한 상호작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존 경쟁사 제품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부식방지력이 오히려 17배 가량 상승을 하고 반면에 부식방지의 사용량은 오히려 3분의 1 줄임으로써 부식방지의 다량 사용으로 인한 수상 생태계 파괴까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모든 친환경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 그 부식방지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식방지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코스트 절감 역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플레이크 형태의 제품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비드 형태로 페네트레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융빙 성능 역시 기존 제품들 요만큼에 비해서 166%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 부가적으로 원래 제설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 고결화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성에서 장기 보관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장기 보관까지 고결화 방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분진이 날리지 않음으로써 사용성 개선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균일 혼합 형태의 제설제를 통해서는 혼합 비율 균일화해서 국지적인 부식과 마찰력 개선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이제 융빙 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했고, 현재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각각의 다음의 진출 전략을 가지고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고산 친환경 소득제만 1,800억 원 규모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는 최초 먼저 이 B2G 즉 정부 조달 시장 쪽에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올해 5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달 인증을 바탕으로 조달 시장 전체를 좀 장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국내 B2C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두 곳과 협의가 완료돼서 한 20억 규모의 매출이 올해는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 유통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의 구체적인 비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과 성능 면에서 확연한 우위를 가져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북미가 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 최초 북미 그리고 가까운 일본 쪽에 수출하는 식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고, 각각 구체적으로 북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설제라는 벌크한 제품은 로컬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 설비가 한국에 있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 유통 단가 때문에 마진이 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친환경 설제 수요가 굉장히 높은 미시간주를 기점으로 미 동부와 캐나다 쪽으로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시간주 쪽은 현재 자체 생산 설비, 현지 생산 설비를 계획하고 있고 발렌스 에이전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 쪽 시장은 현재 니가타현이 일본에서 제일 운이 많이 없는 지역인데 이쪽을 대상으로 현재 일본 무역회사와 함께 협의를 완료해서 올해부터 일본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의 경쟁사 제품들과 비교해도 역시 성능이나 가격면에서 우리는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일단 개발된 제품은 역시 공인 실험을 통해서 환경부지 인증 기준을 모두 통과하였고, 관련된 특허 2건이 현재 출원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 겨울에는 저희가 20톤 정도를 미리 생산을 해서 지자체랑 공공기관의 필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VOC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체 생산 설비는 현재 당진 쪽에 구축 중에 있고, 불가사리 수거 역시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연도별 사업화 계획은 다음과 같으면 매출액은 올해 70억을 기점으로 2021년 350억 매출을 목표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낮은 제조원가를 통한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본 기술 관련해서 최초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각 분야에서의 전국 회계 있는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각 국내 최고의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장관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엠포진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이 뭔가 가공 하드디스크 공법이 좀 특殊게 있는 건가요? 재료의 성분이 기존에 썼던 염화 베이스가 아닌 다른. 원래 베이스 자체는 염화물 베이스가 똑같이 맞습니다. 근데 기존 경쟁사 제품도 염화물 베이스들이 있고, 근데 이들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량의 부식 방지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가도 올라가고 부식 방지는 다량 쓰음으로써 이런 추가적인 환경 문제들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상 부식 방지제이기 때문에 부식은 방지는 시키는데 염화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염화이온 배출이라는 한계는 극복을 하지 못해서 식물이 말라비틀어 죽는다 이런 황화 현상 같은 거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염화물 계열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염화이온은 저희가 흡착해서 제거를 하고, 부식 방지제 다량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은 부식 방지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식 방지제 사용량을 줄이면서 부식 억제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제품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가사리를 이제 원료를 해서 예, 예.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IP로 얼마큼이나 보호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불가사리라는 게 한국에만 이제 자라는 생물도 아니고 만약에 해외 특히 뭐 중국이나 아니면
현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해서 그걸 사용했었을 때 예. 저희가 저희 지금 현재 출연하셨던 특허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IP가 어떤 식으로 현재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출원된 특허는 출원항 자체 보호 구역 자체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식방지제 사후 제공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특허는 국내 모든 특허가 다 혼합 비율에 대한 특허입니다. 결국에는 특정한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 비율에 대한 특허인데 저희는 불가사리 수출하는 탄산화물 다원성 구조체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특정 부식방지제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모든 형태의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출원항으로 보호를 현재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불가사리에서 그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공정에 있어서도 추출 사실 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원래 소요 시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거에 대해서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호는 저희 가능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그 불가사리를 이용한 경우가 우리가 첫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네, 유사한 방법의 어떤 그런 친환경 제설에 예. 제설에 한번 비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술에 관해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타사와의 네. 관계에서요. 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타사는 기술적인 요소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 영화물에 부식을 안 시키기 위해서 부식방지를 넣었다. 혹은 영화연이 환경문제를 일으키니까 영화연 안 배출한 아세테이트를 쓰겠다. 이거 두 가지가 지금 타사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지금 미국에 있는 1290이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부식방지제 사용량을 역시 줄였습니다. 근데 부식방지제 사용량을 줄인 게 부식방지제를 바꿔서 사용량을 줄입니다. 원래 6%에서 10% 정도 부식방지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사도 저희 제품처럼 2%만의 부식방지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부식방지제가 히토르 금속으로 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더 고가의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멘토링 시리즈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스타스테크의 양승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